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움직임에 따라서 그다음에 일단 종목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기술주가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지만 2010년도는 이미 그러한 추세가 조금은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해 첫 주였던 이번 주에는 거래 전반이 화랑을 보였는데 경기 변동이 민감한 소비재와 소재 업종이 5%, 4% 이상을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재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비재, 그다음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했다 해서 지금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틸리티란지 IT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유틸리티는 1% 이상 하락했고 정보기술은 주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결론은 소비재, 소재 등의 가격이 S&P 500 지수를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 동안에 여러 차례 장중에 신고가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최근에 경신 역시도 금요일 거래 시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가 키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지 업종의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M7이 5일 연속 하락한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현재까지는 다소 부진하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분열도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의 약세, 반도체 부분의 과매수 현상이 아무래도 이번에 기술주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즉 소비재 이런 것들은 상반기까지 간다는 거겠죠. 제가 소비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순환되고 있죠. 지금 경기가 순환된다는 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지금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의 상승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포더빌리티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든 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단 자금을 꽂아주든지 해서 소비를 갖다가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재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작년 초에는 4월 2일에 부과될 그런 관세 수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정점에서 경기 순환적인 주도권, 세금 포지션의 추세에 맞서서 싸우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경기 순환적인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가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라든지 금리 인하, 재정 부양책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황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순환적인 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주,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도 모두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순환형 투자 전략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국내에 모두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해외 증시 역시도 올해 초에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경기 순환에 더욱더 민감한 업종 구성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기술주가 안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은 더욱더 많이 이렇게 경기 순환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모이고 있다.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의 경기 순환적 영역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올해에 이러한 영역들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 기술이라든지 AI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금융과 의료, 산업재처럼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등 선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일단 해서 완전히 일단 요런 데서 AI를 투자를 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접목이 돼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느냐 그 분야가 일단 그 있죠. 그래서 금융과 의료, 산업재처럼 실제로 AI가 접목되고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 본다면 구글하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투자가 접목되는 종목들. 자, 그 종목들 우리가 아시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중국을 예로 들어서 국경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다배되는 추세에 있어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업들을 가진 회사들이 조금 더 날아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산업과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지역이 ARN 테마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대형 기술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기업의 펀더멘탈이 기업의 가치를 정당화하는지 확인돼야 되겠고, 올해 시장과 기업들은 더 많은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과연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내고 있는지, 자,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빅테크라든지 인프라보다는 이런 쪽에 아무리 접목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욱더 주가가 상향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일단 지금 가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술주보다는 이렇게 소비재 있죠.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일단은 산업재 있죠.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소비, 산업, 금융 이런 것들로 섹터가 지금 옮겨가서 가고 있다는 거, 의료도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이런 것들이 왜 이쪽이 가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대장주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장을 찾아서 시장의 주도주를 일단 체킹을 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선수는 아마존이 주가 급등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수를 조언한다 했는데 요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마존은 수년간 S&P 500 지수 대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점이 됐던 것은 2020년도 6월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관련된 온라인 쇼핑의 호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S&P 500 지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020년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S&P 500이 124% 올랐는데 아마존은 79%밖에 오르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반 동안에 아마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였다면은 앞으로는 주식 보유가 포화 알파로서 장출할 것이다. 더 많은 일단 알파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뭐 차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이렇게 수렴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삼각 수렴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들이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차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차트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신고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컵앤 핸들이 그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요 고점만 돌파해주면은 주가는 가게 돼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요것도 어느 정도 10%, 20%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기술적 분석도 일리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면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가서 정말로 그러한지를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AWS의 성장이 재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WS는 3분기에 20.2%로서 YY 성장률을 기록했다. 11기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갖다가 2022년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앞지른 성장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대규모의 백로그가 있죠. AWS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백로그, 30% 이상의 EBITDA 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이 창출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아마존은 트라이뮴 이런 등의 자체 칩을 개발해서 수직 통합의 AI 인프라 공급자로서 전환하고 있고, GPU 대비 비용을 50% 정도 절감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AWS의 성장이 재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전략적인 AI 파트너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최대 80억 달러를 투자했고 3,500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 달러의 추가 조달이 일단 추진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라운드 대비해서 거의 2배 증가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무래도 막대한 자본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픈AI하고 지금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데 380억 규모의 오픈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마존은 향후 AI
수익의 가치를 갖다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 또 기업의 AI 채택이 가속화되면서 인포시스와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든지 인포시스 토페즈를 통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HR 영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펀더멘탈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고마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광고 사업의 성장이 있는데 광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성장을 되고 있고 매우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있다. 특별히 AI 기술을 통해서 광고 타겟팅 개선으로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AWS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AWS 전체 매출의 17.5%를 차지하면서 약 35%의 영업 마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진 사업의 매출 비중 증가가 전체 마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금 모양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커머스라든지 물류도 혁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AI 쇼핑의 챗봇, 로프스 이런 것들이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의 경험을 개선해서 100억 달러 이익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AI고 접목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좀 작용해서 75만 대의 로봇 이런 것들의 센터라든지 풀필먼트 센터 이런 배송을 활용하고 있고, 뭐 로봇을 갖다 전부 다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아마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류 포장 배송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트가 절감된다는 거겠죠. 또 아마존이 일단 헬스케어도 확대되고 있는데 파머시라든지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이런 알약 형태의 이걸 갖다가 월에 25달러부터 제공해서 체중 관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펀더멘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특별히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존에 다 접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걸 갖다가 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영업 이익률이 2016년도에 한 10.5% 되지 않겠는가. 물류의 효율이라든지 광고 매출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그 다음 또 AWS의 매출의 목표도 1,3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생성형 AI의 수요 급증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AI하고 다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디지털 광고 매출에서는 680억 달러, 이건 YY 기준 한 22% 정도 증가될 것이다. 프라이미아이진 비디오 광고 도입 이런 것들의 효과, 그래서 프리캐시 프로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캐펙스 투자 사이클의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 매출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리테일 있죠. 온라인 스토어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줄어들겠고, 고마진 사업부, AWS 광고 구독 이런 것들의 비중이 확대되는 체질 개선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온라인 스토어 있죠. 이것이 한 38% 정도 되지 않겠는가. 리테일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AWS가 한 18%, 자, 그 다음 광고가 한 10%, 구독이 8%, 그 다음 떨드 파리 셀러가 한 26%로 형성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AWS의 성장률이 재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AI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거점화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잉 투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물류 네트워크를 8개 거점으로 분할해서 배송거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직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배송거리를 단축해서 거점별의 재고 배치로 마일리지를 감소시킨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유닛당의 배송 비용이라든지 사상 제거의 수준으로 근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급증이 되고 있다. 북미 리테일 마진이라든지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결론을 일단 AI와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빅테크의 광고 매출의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전망을 본다면 아마존 자체가 상당히 많죠. 한 22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구글, 그 다음 메타, 그 다음에 일단 뭐 틱톡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 아마존이 그만큼 매출의 성장률이 크다는 겁니다.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숨겨진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것이 광고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높은 마진율이 있다는 거겠죠. 광고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5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가 된다. 그 다음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스트리밍 광고 도입으로 인해서 2010년도까지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 있다. 이런 것들이 광고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수합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스트렝스 강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클라우드 AWS의 시장 점유율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세계 최대의 물류 인프라 충성 고객들이 있다는 것들,
것들, 또 광고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다음에 약점으로 봤을 때는 국제 부분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들. 그다음 여전히 높은 규제 리스크, 반독점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opportunity 기회로 본다면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위성 인터넷에 신규 매출이 되고 있고 헬스케어라든지 식료품 시장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죠. 근데 위협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마소의 애초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것들과 경쟁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뭐 쉐인이라든지 저가의 커머스의 플랫폼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화수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가 11.19%인데 2027년도를 본다면 21%, 그다음에 32%로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주가의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EPS가 증가가 많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주식이 되지 않겠나. EPS는 주가의 그림자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자, 그게 중요한데, 자, 2010년도에서 2017년도 갈 때는 26%에서 21%로 약간 줄어듭니다. 뭐 5% 차이니까 두 자리 숫자니까 20% 문제가 없겠고,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본다면 29%가 되고 있죠. 그다음 뭐 18%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3개년 동안은 조금 일단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게 쪽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확률이 많으니까 당연히 EPS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고 그다음 EPS가 돌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게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거 있죠. 조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9.57, 12.706 두 가지를 놓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배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배수가 지금 34배수니까 지금 섹터 평균보다는 좀 높죠. 근데 이 섹터가 뭐냐면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자, 임의 소비재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 지금 이제 임의 소비재는 아니고 아무래도 기술주에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팔란티에라든지 이런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오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25배수가 아무래도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배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봐서 한 25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계속 9.57을 갖고 일단 적정 주가 25배수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240불 정도, 239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2027년 거 했으니까 2028년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8년도 걸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2.7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5배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모수에서 한 317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30불, 240불하고 317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좀 장기, 요거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을 좀 찾아 나간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4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315불 되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투자한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적어도 먹을 수 있는 폭이 25%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